정상화에 따라서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통신사 관련된 종목을 볼 건데요. 메리츠증권에서 지금 3사 다 리포트가 나왔길래 요것만 좀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텔레콤입니다. 얘네들 이제 물적 분할이 진행이 되면서 잠시 정지가 될 거예요. 아직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는 있지만은 정지가 되는 시점까지는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또 다른 리포트에서 언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정지되기 전에 정리하고 재상장됐을 때 다시 들어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관점의 리포트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은 2021년 2분기에 4년 만에 4천억대 영업이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이 4조 8천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4,02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존 5G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 100만 명 정도 증가했던 773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무선 ARPU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죠. M&O 산업 호조로 이제 별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 정도 증가한 3,230억 정도로 기록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689억과 722억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적 호조가 이어지나 11번가는 마케팅 경쟁 강화로 소폭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11번가 또는 SK 브로드밴드 역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물론 이제 당장 되는 거는 아니고요. 상장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분할이 되면서 요 가치가 재설정된다? 이런 식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2021년 연결 영업이익이 1조 5,423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에요.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9조 4천억 정도, 그 다음에 1조 5천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G 가입자 보급률이 32%고요. 청구 기준으로 해서 무선 ARPU 같은 경우는 3,432원으로 전년 대비 0.4%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5G 가입자 마케팅 경쟁 완화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서 별도 영업이익이 1조 2,136억 정도, 한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아니면 ADT 캡스 영업이익도 3천억, 그 다음에 1,190억 정도, 이익 기업폭을 확대할 전망이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분할 전에 그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는 멘트가 좀 나왔죠.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결정이 되면서 SK텔레콤은 분할 전까지 체질 개선 노력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나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구독형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서비스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서 이들 신규 서비스의 초기 성과에 따라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존속법인의 기업가치 평가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LG U+입니다. 얘도 예상했던 부분이랑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은. 일단은 2021년 연결 매출액이 3조 3,998억, 영업이익이 2,760억인데 각각 3%, 한 4%, 그 다음에 13% 정도 증가한 거죠. 그래서 5G 순중 가입자가 40만 명에 불과하나 전체 무선 가입자는 전년 대비 8.3% 정도 증가한 1,718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ARPU 같은 경우는 3,941원, SK보다 높죠. 성장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입자 증가 영향으로 마케팅 비용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던 5,855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홈 사업이 전년 대비 7.1% 외형 성장을 기대했고요. 기업 인프라 부분 역시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3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1조 정도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죠. 전체 무선 가입자가 전년 대비 5.9% 정도 증가했고요. 이 중에 5G 가입자 같은 경우는 50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LG 헬로비전이 인수 과정에서 부진했던 알뜰폰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TV 사업 영역 정상화에 따라서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정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2G 서비스 종류 역시 수백억 정도 규모의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LG가 디즈니 플러스 쪽이랑 또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기존의 넷플릭스랑도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OTT 관련, 물론 이제 자체적인 OT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언급은 KT랑 SK 쪽에선 나왔는데 LG 쪽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체적인 것을 보다는 그거를 더 투자해갖고 메이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메이저 OTT 그런 부분과 좀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넷플릭스랑 연결되어 있는 LG U 플러스가 디즈니 플러스랑 다시 한번 연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통신 비중이 30%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25년까지는. SK도 마찬가지고요. KT도 마찬가지고 LG U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사업 확장을 하거나 사업 영역의 무게축을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일전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달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20% 수준인 비통신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는 30% 정도로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5G SA 투자가 진행이 되면 기업체와 정부 대상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AI 관련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실적 기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신사는 뭐가 좋아야 돼요? 인터넷이 빨라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얘도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매출액은 6조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4천억 정도가 나올 거고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살짝 넘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순증 가입자가 69만 명, SK보다는 낮고 LG U 플러스보다는 높죠. 그 다음에 무선 ARPU가 3,200원대예요. 얘가 더 높네요. 주요 지표 회복은 별도 영업이익이 3,200억 정도로 전망을 하는데 전년 대비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임금 단체 협상 지연으로 인건비 증가분이 3분기쯤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BC카드는 카드 매입액 증가로 소폭 회복이 되나 KT 에스테이트는 프로젝트 지연으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5G 가입자가 705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ARPU 같은 경우는 32,249원 정도로 KT나 SK보다 LG U 플러스나 KT, SK보다는 좀 높은 가격대죠. 1.8% 정도 성장할 전망이고요. KT 별도와 그룹사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3%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룹사 중에서는 BC카드와 그 콘텐츠 부분에서 각각 1.6%, 그 다음에 콘텐츠는 13% 정도 성장이며 외형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디지코 KT를 향한 구조 재편 작업은 지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높은 자리니까 조금 기다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한 10월 정도쯤에 아마 좀 정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쪽에서 터치하고 나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도 좀 높은 자리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살짝 오는 척 하더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것보다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다리는 영역대에 왔습니다. 조금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탈통신, 그 미디어 컨텐츠 쪽, 이런 쪽의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미래 성장 가치를 봤을 때에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좀 잡아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물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되게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영역대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가 왜 중요하냐라면은 저희가 조만간에 1주년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갈 겁니다. 1년 동안에 딱 한 번 나갔고요. 이번이 두 번째 나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다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조금 적극성을 좀 보여줘야지 저희가 종목을 다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초강의 80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VIP 특강 이벤트, 특가 이벤트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뭐 홈페이지에서도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한데 그런 이벤트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VIP 특가 이벤트 같은 경우는 카톡 친구 추가하셨던 회원님들한테만 저희가 스팟 이벤트라고 해서 또는 깜짝 이벤트라고 하죠. 뭐 1시간짜리 이벤트라든지 뭐 하루짜리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뭐 모든 회원님들이 아니라 카톡 친구 추가하셨던 회원님들한테만 저희가 따로 전송을 해드리는 이벤트다 보니까 요거는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면은 아무래도 기존 회원님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회원님들 조금 관심이 있어 하는 영역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전기차를 이용한다 그래서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의사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영화배우 아니면 어떤 감독에 대해서 뭐 봉준호 감독도 좋고 어떤 감독에 대해서 팬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연결되는 업황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목 지도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회원님들한테 좀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죠? 스위트 홈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었죠, 넷플릭스에. 그래서 좀 보니까는 이 스위트 홈이 재밌는데 어디가 제작을 한 거지?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한 거고 이거는 드라마 쪽으로 들어가고 좀 더 넓게 보면 컨텐츠 쪽으로 넘어가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지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종목,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회원님들 나는 어느 쪽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취합을 해갖고요.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드릴 거니까 그 점까지 다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